자, 실무수행 평가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회계정보 분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출제 범위는 전기분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유동 비율이란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전기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자, 봅시다. 이 문제가 있죠. 유동자산, 유동부채가 있죠. 산식이 다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산식을 따라서 금액을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그 답을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꼭 한번 적응해 주시면 어렵지 않고요. 항상 전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전기 거만 보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입니다. 자, 대차 차익은 무시하시고요. 전기 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전기 걸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있는데 이때 유동자산은 이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453-330-00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는 이제 밑에 내리시면은 여기 7,400만원이 있죠. 여기 금액에. 그래서 7,400만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아마 제가 대략적인 답은 3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산을 해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 금액을 해가지고 산식에 따라 정확하게 금액을 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쉽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 3, 4번 정도 해보세요. 진짜 쉬워요. 8점짜리 그냥 가져가면 되잖아요. 4점 4점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면 되고 6.12입니다. 그래서 612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12%가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2번 손익계산서 조회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기분 이자 보상 비율은 얼마인가? 자, 이자 보상 비율은요, 영업이익과 이자 비용을 나눠주면 되고요. 손익계산서에서 조회를 하되 전기분으로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무조건 전기분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이고요. 자, 그러면은 밑에 이제 보시면은 영업이익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이 얼마냐면은 3,960만원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따른 이자 비용은 얼마냐면은 여기 있죠. 250만원이 돼요. 아마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3,960만원에서 나누기 250만원으로 측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84,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1584%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은 1584%로 해가지고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정답 몇 번이냐면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합격률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오전 9시에 넘어서 나오거든요. 합격률은. 그러니까 빨리 넣어줘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오전 9시 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합격률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합격률이 75%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예상에는. 항상 합격률은 75%로 얘기했지만 실제 합격률은 거의 한 58% 정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합격률은 대체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홈페이지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블로그에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쉽다 어렵다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전300의 1급을 어느 정도 배웠고 그 다음 문제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을 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 시험이 한 달에 한 번 비대면 시험이다 보니까 솔직히 비대면 시험이 좀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컴퓨터 사양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컴퓨터 사양 준비를 해야 되고, 웹캠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는 웹캠은 이제 기능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CBT용으로 시험을 치다 보니 또 이러한 부분에 또 피로도도 좀 쌓이고, 게다가 시간도 빡세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제약이 좀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는 지점에서 이제 대면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저도 대면 시험을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대면 시험 못 보냐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미 투자한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자한 금액도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면 시험으로 아예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추측한 바로는 그렇긴 한데, 정확한 거는 이제 한국공인회계사의 추측에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알 수는 있겠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또 회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대. 컴퓨터 사양 때문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약이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렵지 않고, 문제는 좀 쉬운 편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TAT 2급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4월달 시험, 그 다음에 4월달 이후 시험 꼭 준비를 해서 꼭 합격하시고요. 도전 프로그램이 이제 올해까지 서비스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위아고 프로그램을 아마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저희 회사도 위아고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같은 도전 프로그램 기반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도전 프로그램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면은 FAT 1급이나 TAT 2급 자격증 하나쯤은 꼭 하나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